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온 해외 감동 사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힌 충격적인 소식. 한국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미국 스포츠계를 완전히 뒤흔들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냉소적으로 바라보던 미국 언론사 기자가 직접 목격한 현장은 어땠을까요? 처음엔 무시했지만 지금은 그녀의 충격적인 고백, 한국의 힘이 미국 역사를 새로 쓴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상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CNN 지역방송국의 스포츠 담당 기자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저널리즘 20년 차. 그동안 슈퍼볼부터 월드시리즈까지 미국의 진짜 스포츠라고 할 만한 것들을 다뤄왔죠. 그런 제게 편집장이 세 과제를 던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손흥민이라는 한국 축구 선수가 LAFC로 이적한대. 짧게 다뤄줘. 손흥민, 축구.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축구는 변방 스포츠에 불과했으니까요. 아이들이나 하는 것, 혹은 유럽이나 남미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기사 마지막에 짧게 넣을게요. 어차피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관심 없을 거예요. 그날 기자실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동료 마이클 브라운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제 책상에 기대어 섰죠. 마이클은 50대 중반의 베테랑 기자로 미식축구와 야구만이 진짜 스포츠라고 믿는 전형적인 미국인이었습니다. 축구. 그것도 한국 선수. 가장 작은 글씨로 넣어.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 마이클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날의 스포츠 뉴스 마지막, 다른 소식들보다 작은 비중으로 손흥민의 이적 소식을 처리했습니다. 토트넘에서 활약하던 한국의 축구 스타 손흥민이 MLS의 LAFC로 이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적료는 비공개. 타이핑을 마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한 명의 아시아 선수가 미국에 온다고 뭐가 바뀌겠어? 사실 저는 손흥민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아시아 출신의 선수라는 것, 그리고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다는 정도였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삼성, 현대 같은 기업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스포츠 뉴스가 나왔습니다. NFL, NBA, MLB 소식이 길게 이어졌고, 마지막에 짧게 손흥민 이적 소식이 언급됐죠. 라디오 진행자의 어색한 발음으로 민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저 이름 발음하기도 어렵네. 집에 도착해서 TV를 켰습니다. 다른 스포츠 채널에서도 손흥민 소식은 거의 다루지 않았어요.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뉴스라고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취재가 시작되리라는 걸. 그리고 제 모든 선입견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은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편집장으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목은 단 한마디였어요. 긴급. 메시지 내용을 열어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장 사무실로 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손흥민 관련해서. 순간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손흥민. 그 축구 선수 때문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죠? 설마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약물 검사, 폭력 사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라디오를 켰더니 놀랍게도 스포츠 채널에서 손흥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전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AFC 구단 홈페이지가 다운됐으며 티켓 예매 사이트도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편집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다급해진 걸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상상조차 못했던 뉴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편집장과 여러 동료들이 대형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가득했죠. 마치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것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정말 미쳤어.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보았습니다.
손흥민 효과 LAFC 샌호세 경기. 리바이스 스타디움으로 변경.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리바이스 스타디움이라니. 농담이겠죠. 그곳은 NFL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성지. 미식 축구를 위한 거대한 경기장입니다. 축구 경기가 열리기엔 너무 큰 장소였죠. 약 7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경기장에서 MLS 경기가 열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편집장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LAFC 구단주가 방금 공식 발표했어. 경기장을 옮기는 거야. 티켓 예매가 폭주해서.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그것도 한국 선수 때문에 NFL 경기장으로 옮겨진다고요? 미국 스포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데뷔전 티켓 예매가 시작된 지 5분 만에 서버가 다운됐어. 그리고 기존 경기장 수용 인원의 10배가 넘는 예약 시도가 있었다고 해.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 목소리에서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가. 이건 큰 뉴스야. 그리고 독점 취재가 필요해. 편집장의 말에 저는 서둘러 취재 준비를 했습니다. 리바이스 스타디움으로 향하는 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스포츠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손흥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MLS 경기가 NFL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손흥민 효과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미국 스포츠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민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기사 끝자락에 겨우 실렸던 소식인데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CNN, MBC, 팍스뿐만 아니라 ESPN까지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취재 차량을 보냈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경기장 주변에는 한국 국기를 든 팬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경기 날짜는 아직 한 달도 더 남았는데 말이죠. 저는 급히 LAFC 구단 관계자를 찾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제이슨 맥컬리라는 마케팅 책임자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손흥민의 첫 경기를 보기 위한 티켓 수요가 폭발적이었습니다. 원래 경기장으론 감당할 수 없었죠. 불과 30분 만에 모든 티켓이 매진됐고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번 결정은 밤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LAFC 구단주가 직접 NFL팀 소유주에게 연락해서 협상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은 전례가 없습니다. NFL 경기장에서 MLS 경기가 열리는 건 말이죠. 하지만 그는 특별합니다. 한국 팬들의 열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현실인가? 축구 선수 한 명의 등장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요? 인터뷰를 마치고 경기장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손흥민 7번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시아계뿐만 아니라 백인, 흑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한국계 미국인 가족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왜 한 달이나 남은 경기인데 벌써 이렇게 오셨나요? 그 가족의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 손흥민이 미국에서 뛰는 모습을. 이건 그냥 축구 경기가 아니에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죠.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엘리자베스, 돌아오지 말고 티켓 예매 상황을 더 취재해. 지금 온라인에서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 티켓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어. 편집장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온라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죠. 제가 곧 목격하게 될 광경은 미국 스포츠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티켓 리셀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숫자를 잘못 본 걸까요? 다시 보아도 같은 숫자였습니다. 화면을 문질러 닦아보고 또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건 완전히 미쳤어. VIP석 가격이 무려 $6,000, 한국 돈으로 732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일반석도 $1,000를 훌쩍 넘겼죠. 슈퍼볼도 아닌 축구 경기 티켓이 이렇게 비쌀 수는 없어요. 그것도 정규 시즌 경기에서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티켓들을 보니 현실이었습니다. 놀라움에 휩싸인 채 스크린샷을 찍어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곧 응답이 왔어요. CNN 본사에서도 믿기 힘들어해. 이 정도 가격은 슈퍼볼 결승전급이야.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었어요. 문화적 현상, 아니 어쩌면 역사적 사건에 가까웠습니다. 엘리자베스, 지금 보고 있어? 동료 마이클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는 어제까지 축구를 무시하던 사람이었죠. 믿을 수 없어.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미안해. 마이클의 사과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0년 지기 동료가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집중해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지웠다 다시 썼습니다. 어떤 단어도 이 상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가장 단순한 사실만을 나열하기로 했습니다. 손흥민의 MLS 데뷔전 티켓이 슈퍼볼급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바이스 스타디움으로 경기장이 변경된 이후에도 티켓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그날 밤 급히 소집된 온라인 편집회의에서 모든 기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중국계 칼럼니스트 리차드 우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는 평소 중국의 위상만 높이던 사람이었습니다. 52세의 리차드는 항상 중국이 곧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깎아내리곤 했죠. 이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곧 식을 거야. 리차드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어요. 사실을 인정해, 리차드.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뉴스야. 그리고 우리는 이걸 제대로 다뤄야 해. 회의가 끝나고 저는 SNS를 살펴보았습니다. 트위터 X에서는 샵산 경민과 샵LAFC 티켓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미국 젊은 층의 반응이었습니다. 손흥민 유니폼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당장 구매하고 싶어요. 토트넘 경기 하이라이트 보고 있는데 이 선수 진짜 대박이다. 한국 음식 먹으러 가야겠다. 추천 부탁해요. 단순히 축구 선수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한국 문화 전반으로 관심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말이죠. 다음 날 새벽, 손흥민의 LAFC 입단 기자회견. 생중계 시청률이 NBA 파이널 경기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CNN, MBC, 팍스 등 모든 메이저 언론사가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 속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손흥민의 MLS 이적이 미국 스포츠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 티켓 가격이 슈퍼볼을 넘어서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스포츠 현상을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취재를 위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스포츠바에 들렀습니다. 평소라면 NFL이나 NBA 경기가 나왔을 텐데 모든 TV에서 손흥민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바텐더에게 물었습니다. 왜 손흥민 영상을 틀어놓은 거예요? 손님들이 계속 요청하니까요. 어제부터 다들 손흥민 하면서 영상 틀어달라고 해요. 주변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 선수가 그렇게 대단해. 토트넘에서 뭘 했길래? 아시아 최고의 선수야. 프리미어리그에서 황금 장화도 받았어.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미국인들의 입에서 축구 선수에 대한 전문적인 대화가 오가는 걸 듣는 것만으로도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으로 속보가 날아왔어요. MLS, 손흥민 경기 일정 전격 변경. 한국 국가대표 일정 고려.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미국 리그가 한국 선수의 국가대표 일정에 맞춘다고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세계 스포츠의 질서가 뒤바뀌는 순간을 제가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MLS 커미셔너 돈 가버가 직접 나서서 발표한 내용이었죠. 기자회견장은 이례적으로 전 세계 언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한국 국가대표팀 일정을 고려해 리그 일정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월드컵 예선과 겹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열리는 친선 경기에도 손흥민 선수가 참가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내렸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프로 스포츠 리그가 외국 국가대표팀 일정에 맞춘다니요. NFL, NBA,
MLB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동료들, 다른 언론사 기자들, 심지어 유럽의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두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 리그가 왜 한국 일정에 맞춰야 해? 마이클이 사무실에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야. NFL도 다른 나라 일정에 맞춘 적 없어.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미국 스포츠계의 움직임 뒤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한 인기나 열풍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어요.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MLS 사무국을 찾아가 한 임원과 비공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솔직하게 말해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비즈니스 결정입니다. 그 임원이 말했습니다. 손흥민 경기가 있는 날 시청률이 평소의 10배 이상 뛰어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요.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까지 광고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더 물었습니다. 그래도 리그 전체 일정을 바꾸는 건 너무 파격적인 결정 아닌가요?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는 경기의 가치와 출전하는 경기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우리는 그저 시장의 목소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실은 다른 스포츠 리그들도 긴급 회의를 열고 있어요. NFL, NBA까지도요. 모두가 이 현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선수의 인기가 아니라 스포츠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니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리차드 우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중국 언론과 인터뷰 중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곧 중국 선수들이 MLS를 점령할 거예요. 한국의 순간적인 인기는 곧 사라질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2개월 안에 다 잊혀질 겁니다. 그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나가는 척하며 더 들었어요. 한국은 인구가 적은 작은 나라잖아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축구에 투자하면 한국은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중국의 시장 규모는 한국의 20배가 넘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국인이지만 리차드의 말에 반박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지만 제가 목격한 현상은 일시적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복도를 지나치며 리차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엘리자베스, 축구 기사 열심히 쓰고 있나? 곧 다른 주제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리차드, 사실은 내가 본 것들을 당신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스포츠 뉴스가 아니에요. 리차드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엘리자베스, 큰 소식이야. 네이마르가 한국에서 열리는 친선 경기에 참가한대. 손흥민과의 맞대결이 성사됐어. 당장 취재 준비해.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브라질의 축구 스타 네이마르와 손흥민의 맞대결이라니. 이제 한국은 세계 축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일까요? 네이마르와 손흥민의 맞대결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CNN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했어요. 회의실에는 20여 명의 고위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 친선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닙니다. 문화적, 경제적 현상이에요. 전 세계 중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제부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회의 후 맡은 임무는 한국과 브라질 양국의 열기를 취재하는 것이었어요. 먼저 실리콘밸리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거리마다 손흥민 포스터가 붙어 있고 카페와 식당들은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리즈 네이마르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마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서울 카페라는 이름의 그곳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처음 보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손흥민이 네이마르와 맞대결한다는 건 펠레와 마라도나의 대결을 보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카페 주인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펠레와 마라도나, 세계 축구의 전설들과 손흥민을 같은 반열에 놓는 말이었습니다. 놀라웠지만 어쩐지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쳤어요. 완전히. 친구들에게 들었는데 서울은 지금 손흥민 열풍으로 가득하대요. 경기 티켓은 3분 만에 매진됐고 호텔은 이미 다 찼대요. 브라질 팬들까지 대거 몰려온다고 합니다. 카페 구석에서는 젊은이들이 모여 손흥민의 과거 경기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 경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카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에요. 국가의 자존심이죠. 특히 우리 한국인에게는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항상 일어났어요. 손흥민은 그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한 민족의 자부심과 역사가 담긴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데 리차드 우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네이마르는 이미 전성기가 지났어. 이 경기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리차드, 당신은 왜 항상 한국의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해요? 사실을 직시하세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리차드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때 편집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엘리자베스, 네이마르 손흥민 경기 티켓이 3분 만에 매진됐대. 서울 상암경기장을 가득 채우는데 3분이 걸렸어. 믿을 수 있어? 다음 날 실리콘밸리 한인타운은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K-푸드 페스티벌이라고 쓰인 현수막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놀랍게도 방문객 중 절반 이상이 미국인들이었습니다. 부스마다 김치, 불고기, 떡볶이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한쪽에서는 사물놀이 공연이 한창이었죠. 축제를 주최한 박수지 씨 38세 한인 식당 운영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원래는 작은 행사로 계획했어요. 그런데 손흥민 소식 이후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오늘만 5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만 명이라니 작은 도시 인구만큼이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왜 이렇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박수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을 나누고 함께 즐기고 그런 따뜻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이라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였지만 그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정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영어로는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워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따뜻한 감정이랄까.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챙기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밥을 챙겨주는 마음. 그게 정이에요. 축제장 한편에서는 70대로 보이는 한국 노인이 김치찌개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호기심에 다가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CNN의 엘리자베스입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노인은 친절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김노인 73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한국전쟁 때 어린 시절을 보냈고 20대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평생 식당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으로 마음을 나눕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생명이죠. 한국 전쟁 때 굶주림을 겪어봤으니 알아요. 김 노인의 말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밥으로 마음을 나눈다. 이 간단한 문장에 담긴 철학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러셨어요. 밥 먹었어? 이게 한국식 인사래요. 누군가를 걱정하는 첫 마디가 밥 먹었어? 예요. 음식을 나누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거니까요. 김 노인의 주름진 손이 김치찌개를 떠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왠지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노인은 김치찌개를 저어주며 말했습니다. 자랑스럽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주느냐입니다. 단순히 스포츠 스타나 케이팝이 아니라 우리의 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한 미국인 가족이 김치찌개를 맛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This is amazing. 대박. 한국어 대박을 미국인의 입에서 듣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김 노인은 그들에게 더 많은 김치를 덜어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보세요. 음식은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손흥민의 인기가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인기를 넘어선다는 걸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건 한 나라의 문화와 정신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현상이었습니다. 페스티벌을 둘러보며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전통술을 시음하는 부스,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관, K-팝 댄스를 배우는 공간까지 모든 곳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모두가 함께 어울려 있었어요. 마치 작은 유행 같았습니다. 축제장을 떠나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현상은 실리콘밸리에만 국한된 것일까? 아니면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열풍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문화적 변화의 시작인지도 궁금했습니다. 김 노인이 제게 준 작은 도자기 숟가락을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물건에 담긴 정의 의미가 갑자기 크게 다가왔어요.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이런 작은 따뜻함이 아닐까요? 다음 주 저는 뉴욕 본사에서 열리는 전국 취재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회의 주제는 한류 현상 전국 확산이었어요. 각 지역 취재진들이 돌아가며 보고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브로드웨이 거리에 한국 음식점이 두 달 새 15개 생겼습니다. 모든 식당에 긴 줄이 늘어서 있어요. 시카고에서는 한국어 학습 앱 다운로드가 300% 증가했습니다. 대학교 한국어 강좌는 이미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애틀랜타의 공립학교에서는 한국 문화 체험 수업이 정규 과목으로 채택됐습니다. 학부모들의 요청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LA에서는 손흥민 경기가 있는 날, 도시 전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모든 바와 식당이 중계를 보여주고 사람들은 한국 국기를 들고 거리로 나옵니다. 모든 보고를 듣고 있자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미국 사회 깊숙이 한국 문화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CNN 구내식당에 갔는데 메뉴판에 오늘의 특선 불고기 앤드 김치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CNN 본사 구내식당에서조차 한국 음식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요즘 인기 메뉴예요. 주방장이 말했습니다. 매일 재료가 부족할 정도로 잘 팔려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리차드 우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해 보였어요. 엘리자베스, 솔직히 말해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처음으로 리차드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궁금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내 생각에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마음이야. 김 노인이 말했던 정. 그게 핵심인 것 같아. 리차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중국에는 그런 게 부족한 걸까?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엘리자베스, 돌아오자마자 특별 다큐를 준비해. 손흥민 현상 미국을 바꾼 한국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일주일 안에 완성해야 해. 프라임타임에 방영할 거야. 통화를 마치고 리차드를 보니 그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무언가 변화된 기운이 느껴졌어요. 다큐멘터리 준비를 위해 전국 각지의 취재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놀랍게도 한류 현상은 생각보다 더 광범위했어요.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는 한국식 바비큐가 전통 바비큐를 대체하고 있었고, 플로리다의 은퇴자 마을에서는 한국 드라마 시청 모임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알래스카에서도 김치 만들기 워크숍이 열리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경제적 영향이었습니다. 한국 관련 주식은 모두 상승 중이었고, 한국 제품 수입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여행 예약도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이건 문화적 혁명이야. 한 경제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작성하면서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처음 손흥민 소식을 들었을 때의 냉소적인 태도가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단순한 숫자나 크기를 넘어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손흥민 하나의 이적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그의 축구 실력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정신, 그리고 정이라는 특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겪은 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단순한 보도가 아닌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한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을 직접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 제 인터뷰를 촬영하는 순간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긴장됐습니다. 이번엔 제가 누군가를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준비됐어요? 카메라맨이 물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졌어요. 단 하루, 오늘 안에 이 인터뷰를 마치고 편집까지 완료해야 했습니다. 프라임타임 방송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처음에 손흥민을 무시했습니다. 솔직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한국 선수가 미국에 온다고 해서 뭐가 대수냐고 생각했죠. 그건 오만이었습니다. 큰 나라에 사는 사람의 오만이었어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저는 제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미국 스포츠의 지형을 바꾸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것이 단순한 스포츠 현상을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 확장됐다는 점입니다. 잠시 감정이 북받쳐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K푸드 페스티벌에서 만난 김노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는 밥으로 마음을 나눈다. 이 간단한 철학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물건을 카메라에 보여줬습니다. 김노인에게 받은 작은 도자기 스푼이었어요. 김노인이 저에게 이 숟가락을 주셨습니다. 음식을 나눌 때 쓰라고 하셨죠. 작은 물건이지만 이 안에 한국의 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세계는 항상 큰 것, 강한 것, 많은 것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힘을 보여줬어요. 문화의 힘, 정의 힘, 나눔의 힘. 그것이 미국을 움직였습니다. 경기장을 바꾸고 리그 일정을 조정하게 만들었죠. 촬영 중간에 편집장이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잠시만요. 촬영이 중단됐습니다. 엘리자베스, 방금 중요한 소식이 들어왔어. 리차드 우가 중국 언론에 인터뷰했던 내용을 철회했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말했어.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리차드는 항상 중국의 우월성만 주장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계속하세요.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다시 돌아갔어요. 마지막 말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힘은 무기나 돈이 아니라 문화와 정신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제 선입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메라맨이 컷을 외쳤지만 저는 한마디를 더 했어요. 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것을 배웠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편집실로 향했습니다. 밤을 새워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CNN 프라임타임에 방영됐습니다. 놀랍게도 다큐멘터리는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마지막 말 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됐어요. 해시태그 샵 비욘데어로스가 트렌드가 됐죠. 방송 직후 수많은 메시지가 제게 도착했습니다. 시청자들, 동료들, 심지어 다른 나라 기자들까지 모두가 이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싶어 했어요. 그날 밤 김노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숟가락으로 많은 정을 나누셨나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그 숟가락으로 커피를 저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작은 것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에 대해서요. 한 달 후 손흥민의 첫 경기가 열렸습니다. 리바이스 스타디움은 7만 명의 관중으로 가득 찼어요. 놀랍게도 관중 중 30%가 한국에서 직접 날아온 팬들이었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열광적인 환호성이 경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샌프란시스코 거리는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어요. 저는 지금 그 작은 도자기 숟가락을 책상 위에 두고 매일 바라봅니다.
그것은 제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르쳐 줬으니까요. 크기가 아닌 마음의 힘, 숫자가 아닌 정의 힘을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바꾸는 방식을. 그것은 총이나 돈이 아니라 밥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땠나요? 한국의 작은 움직임이 세계를 바꾸는 현장. 그 안에서 발견한 따뜻한 정신의 힘. 여러분의 가슴에도 울림이 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감동 사연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